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종목을 픽해봐야 될지 히든 공략 구조까지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는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할 출연자는 바로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할 텐데요. 함께하실 수 있는 소통방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연자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코스닥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연중 최고점 거래대금이 14조 원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 거래대금이 강렬하게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실리게 되게 되면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정말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는데요. 하지만 살펴볼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질주의 끝을 몰랐던 2차 전지가 오늘은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라는 점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테슬라 영업이익이 좀 악화됐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망 매물로 좀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르륵 밀려났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NF가 기대감으로 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거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 에코프로 3%, 포스코 퓨처엠은 3.23% 깊게 밀리는 움직임들도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수급은 과연 어디로 좀 이동을 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에게 쏠렸습니다. 260조 원대 전망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폐배터리와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폐배터리 살펴보시면 260조 원대의 시장 규모가 이제 더 커지게 된다면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더 크게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기대감이 전염됐습니다.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수급 이동인데요. NPC 9%대, KPS 8%, 세비캠 7%, 그리고 똑같이 IS 동서도 6%대로 강렬한 시세 연출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주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렸는데요. 삼성 AI 반도체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훨훨 날아오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제우스 보시면 20%까지 껑충, 레이저셀은 19%,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18%대로 관련주 테마 안에서도 선별적인 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쯤 서울경제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SK 하이닉스 AI 칩에 자신감을 좀 내걸고 있다. 내년에는 HBM과 DDR5 매출을 2배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매출에 대해서 내년 2배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도 가온칩스가 또 삼성전자의 또 낙수 효과를 받게 되면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가온칩스 오늘 시간으로 보시면 4%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상지 카일륨은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통해서 채무상환 자금 확보 목적으로 에클레시아 홀딩스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타나게 되면서 살펴보시죠. 9%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 연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케미칼과 우선주 역시도 공시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UK 리미티드와 공급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따라서 우선주 9%, SK케미칼도 9%대로 급등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장 마치고 난 공시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 점까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라면 주식시장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시장 돌아오는 거야 외쳐주셔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인상 깊었던 한마디였는데요. 시장이 코스닥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올여름 썸머 랠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잘 대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는 항상 사실 대응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좋아질 것과 나빠질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선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잘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다 싶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썸머랠리 끝난 건 아니고요. 썸머랠리는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550에서 한 250포인트까지의 상승, 그러니까 한 2,80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좀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 썸머랠리는 올 거고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병군 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픽했던 이슈를 좀 가져와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화면으로 좀 기사를 체크해 볼까요? 예. 화면에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폐배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이걸 또 보고 계십니다. 야, 2차 전지 뛰니? 나도 뛴다. 너만 뛰냐? 나도 가자. 예. 그런 다 의미로 뛰죠, 가져오셨을까요? 요새. 예. 일단은 시장이 강한 랠리가 왔을 때 이제 얘기예요. 근데 그 강한 랠리가 왔을 때 보통 뭐가 나타나냐면 네. 대장이 나타나요. 우리 지금 앵커님이 어깨에 뽕을 이렇게. 예. 의상이 오늘 네. 뽕이 굉장하죠. 네. 네. 딱 대장 분위기예요. 가자! 이 분위기인데. 폐배터리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랠리의 주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그 배터리 쪽이니까 지금 폐배터리, 이제 순환매죠. 사실은 양극재가 계속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가 주춤할 때는 또 폐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가 또 오늘 폐배터리와 동시에 같이 뜬 게 있죠. 바로 전해질 쪽,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엔캠 같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배터리 업황에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한쪽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대장이 물론 중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 업황이 어디냐? 가자라고 외치는 이 업황은 바로 배터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음극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극재가 한참 먼저 갔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가 갈 수 있냐? 이제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늘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한다는 거죠. 자, 예전에 이제 한참 2006년도, 5년도 랠리가 왔을 때 그때 주도 업황이 뭐였느냐면 차화정이었어요. 자동차 화학 정유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주도가 막 그때 한참 상승 랠리가 왔죠. 그때 주도 업황이 뭐였느냐? 비대면 IT주였습니다. 그죠?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랠리에도 주도 업황이 나오지 않고서는 랠리가 이어질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도 업황이 너무나 뚜렷이 나오고 있죠. 지금 배터리 쪽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랠리가 이어지다 보면 뭐가 나오냐? 물이 흘러 넘쳐서 바닥을 적신다는 낙수 효과, 즉 트리클 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트리클 다운 현상이 나타나야 모든 종목들이 그나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마치 본인 실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 결국은 시장에 순응해야 돼요. 내가 요번에 수익을 잘 냈어. 이 얘기는 내가 시장 덕을 많이 봤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봤어. 이게 결코 여러분 이 주식시장을 한참 오랫동안 여러분들 경험하시다 보면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은 내가 시장 덕을 많이 보느냐, 좀 적게 보느냐, 그리고 혹시 시장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건 결국은 시장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시장 먼저 보고, 그 다음 업황 보고, 그 다음 종목 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시장 업황 종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셨으니까 이제 업황도 보신 거잖아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주도주 그리고 유망주 볼 차례입니다. 주도주로는 배터리 랠리를 가져오셨고요. 유망주는 엔캠인데요.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터리가 이제 랠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업황의 랠리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처럼 이렇게 어깨 뽕을 탁 하신 배터리가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자! 가자! 그쵸? 이러고 있는데 좋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한쪽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폐배터리 쪽이 올라온 게 갑자기 폐배터리가 중요해져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양극재가 너무 달리다 보니 야 대장 니 혼자 가면 어떡해. 나도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발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니. 그쵸. 이렇게 된 거죠. 발 좀 맞춰줘. 그죠? 너만 가지 발을 말고. 맞춰줘야 갈 거 아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 엔캠이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네. 이 전해질, 세계 4대 전해질 회사다. 그러니까 이것도 배터리 섹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소외받았느냐? 네. 앞에 너무 양극재가 치고 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할 건데 상대적으로 못 갔던 폐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 전해질 쪽, 이쪽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엔캠이 사실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었어요. 차트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최근에 이제 오늘 내용 보면 이게 전해질 쪽도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건 배터리가 그렇게 잘 팔리면 그렇죠. 전해질은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어닝 시즌인데 그 어닝 시즌에서 오늘 이제 장 마감은 거의 5.8 72,300원. 5.86%로 끊는데 네. 장중에 이제 75,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 가까이 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구간이 67,000원, 8,000원 부분. 67,000원, 8,000원. 네, 그때 이후로 지금 쭉 올라온 거죠, 와,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이 대형주가 이래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은 뭐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네,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네. 배터리가 이렇게 잘 팔리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없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죠. 지금 이렇게 에코 삼형제라고 하죠. 가죠. 예, 이 에코 삼형제들이 다 잘 가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에코 삼형제들은 어닝 얼스 케이크다 이런 얘기를 한번 맞아요. 했었어요. 하셨어요. 그 얼스 케이크 그만큼 지진 날 정도의 어닝이니까 그렇게 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라갈 수 있다. 이건 같은 이제 배터리 쪽이에요. 네. 전해질 쪽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일 처음 전기차가 나왔던 네. 그 전기차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따져보자면 이제 폐배터리가 나올 때쯤이 됐거든요. 이젠 됐죠. 예, 배터리 나올 때가 이거를 됐어요. 이제 80%까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의 그럼 대장은 어디냐 이렇게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걸 배터리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처음 이제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라고 불렸어요. 네. 그 고전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LFP가 있었고, LFP.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넘어와서 리튬이온 배터리였죠. 그런데 이제 양극재에서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NCM
NCA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렇게 네. 이제 나누어졌었죠. 이 3원계 배터리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쓴다 안 쓴다 막 얘기가 나왔어요. 많았죠. 그리고 LFP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터리 쪽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죠. 여기서 이제 막 연구를 했던 게 뭐냐? 하이니켈 배터리였어요. 하이니켈. 예, 니켈의 함량을 늘리면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니켈의 함량을 늘린 하이니켈 배터리가 그다음 주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얘기가 나오는데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뭐죠? 단결정 배터리. 전고체 단결정 배터리를 가려면 결정이 다결정이 아니고 단결정이 돼야만 전고체를 갈 수 있습니다. 그 이 단결정을 지금 또 연구하는 곳이 코스모 신소재죠.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은 포스코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떤 중심이냐라고 딱 보면 지금 가장 대장이 된 에코는 사실은 3원계 배터리의 연구 중심이었어요. 그럼 이게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가면요. 누가 대장이 되겠어요? 코스모. 그렇죠. 코스모죠. 그렇죠. 그러면 하이니켈을 넘어가서 전고체를 넘어가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죠. 포스코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어떤 순환 구도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배터리 시장이에요. 왜? 누가 R&D, 즉 연구 자금을 어디에 많이 썼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하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 느끼고 딱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진짜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배터리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가 대장주인지 어떻게 뭐가 흘러가는지 이걸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필기해 놓으시고요. 공부하신 뒤에 내일 한번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예병군 대표 5글자를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있습니다. 시장 상황 트레이딩 하시면서 매매할 때 어려우시면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공략주가 이때쯤이면 궁금해지기 마련이겠죠. 첫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예,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 이 회사 폐배터리에 누구보다도 진심인 회사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힌트, 진심. 누구보다 진심이다. 어디에? 폐배터리에. 예,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인 폐배터리 주.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요. 노란 뚝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 맞추신 분들은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시죠? 종목 상담으로 저희 넘어가겠습니다.